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정TV가 법률TV로 중요한 이게 법적 쟁점은 분석을 합니다. 저번에 그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 대법원의 이혼 재판 어떻게 될까? 이걸 제가 특집으로 방송했고, 오늘은 이제 그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있잖아요. 카카오 1심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다음 달에 그 21일 날, 현재 그 판결이 10월 21일 날 임박했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남았죠. 과연 이게 어떤 쟁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저희 그 서정TV 또 시청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게 쟁점이 뭔지, 그리고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요즘 이게 카카오가요, 카톡을 변경해 난립니다. 저는 뭐 카톡을 거의 안 쓰는데 이미 마비가 돼가지고 단체 카톡에 워낙 끌려 많이 들어가가지고 카톡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카톡의 방식이 완전히 업데이트. 그 누구야, 그 여성 대표자 왔잖아. 뭐 이름이 좀 정신이 이상한가, 정신안가, 뭐 정신안가 이름이. 하여튼 그 카톡이에요. 대표자 여성이 오면서 완전히 개편돼가지고 옛날에 뭐 이상한 뭐 프로필 사진이 막 뜨면서 하여튼 이 카카오가 지금 난리인데요. 뭐 그거는 변론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와, 징역 15년. 주가 조작. 이재명이가 주가 조작하면 이게 폐가 망신시킨다는데 이게 주가 조작 때문에 이게 난리 나죠, 이제. 징역 15년 구형받았어요. 거기다가 이게 그 나중에 과징금부터 해가지고 이게 벌금 뭐 손해배상 하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엄청난 일이 저는 벌어질 거로 봐요. 유무죄에 따라서 유죄가 되면. 지금 그러면 이게 혐의가 뭐냐? 이게 뭐냐면요, 하이버죠. 하이버 방시혁인가? 하이버 방시혁도 이게 또 난립니다. 지금 조사받고. 하여튼 방시혁이도 이게 지금 수사 이게 난린데요. 그때 그 상장할 때 미리 뭐 좀 이게 그 지분을 미리 짜고 이게 좀 해놓은 게 아니냐, 뭐 이래가 방시혁도 이게 난린데, 하여튼 그 하이브라는 이제 그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카카오가 있는데, 그때 그 SM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SM. 우리 그 박진영이가 뭐 이번에 뭐 장관급 자리 갔다는 이제 그 기획사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수만이죠. SM은. SM, 수만,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이걸 그 서로 인수하려고 한 거죠. 카카오하고 하이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수만이는 이제 그 하이브에다가 넘겨주려는 거죠. 근데 이수만 지분이 얼마 안 됐잖아요. 하이브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수만의 반기를 드는 사람은 카카오에 넘겨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래서부터 이게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이수만 지분이 얼마 안 되니까 하이브가 공개로 주식을 매수하겠다. 주주들한테 공개 매수하겠다. 얼마에? 12만 원에 내가 매수해 줄게.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분이 한 40%까지 확보하면 안전하게 경영권을 인수한다. 40%까지 지분을 공개 매수를 하겠다. 12만 원에. 이렇게 그 하이브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카카오 측에서 반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주가를 12만 원보다 올려버리면 공개 매수가 실패하죠. 지금 현재 주가가 13만 원이다. 그럼 내가 12만 원에 공개 매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카오가 한 1,000억 이상 동원해서 그 SM 주식을 사는 거예요. 계속 사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야. 주가는 올라가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12만 원이 넘게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가 이제 그 실패한 거예요. 공개 매수가. 그러면서 카카오는 어떻게 했냐. 야, 15만 원에 사줄게. 한 주당 15만 원에 사줄게. 이렇게 공개 매수해서 35% 지분을 확보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로 그냥 하이브 측에서 금감원에다가 카카오가 우리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서 고의로 주가를 조작했다.
이래가 이게 고발하면서 바로 이게 조사 착수해서 기소가 된 거예요. 거기 그 김범수 회장이 징역 15년이 구형이 됐다. 그 다음에 전현직 임직원 또 이게 관련 이게 투자사 이래가 이게 한 피고가 이게 그 4명, 5명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한 32년 동안 재판하기 한 38번 이렇게 해가지고 선고기일이 잡혔다. 그럼 이게 쟁점이 뭘까? 제가 보기 가장 핵심 쟁점은요. 장래 매수의 목적. 장래 매수의 목적이 주가 조작이 목적이냐? 하이브 막기 위해서. 아니면 이게 그냥 우리도 이게 투자하기 위해서, 지분 경쟁하기 위해서 정당히 샀다. 이러면 이게 그 주가 조작이 안 되잖아요. 나도 서로 지분 경쟁하려고 나도 이게 정당하게 우리 돈들이가 너가 공개 매수 실패할 거니까 어차피 이게 그때 12만 원 막 넘고 이랬거든요. 대부분의 주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개 매수 실패했을 때 우리가 인수하려고 지분을 미리 좀 사놓은 게 이게 뭐가 잘못이냐. 우리는 목적이 주가 조작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인수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지분을 산 목적. 이게 뭐냐. 이게 아주 가장 큰 쟁점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주가 조작의 그 방법이, 이게 방법이 주가 조작 방법이냐. 주가 조작이라는 게 주로 고가 허위 매수, 통정 매매, 고의로 주고 이게 또 내가 받고 통정 매매, 짜고 하는 거죠. 또는 이게 허위 매수, 살 생각도 없으면서 이게 막 그냥 물량을 계속 몇 단계 밑에 매수 주문을 내는 거야. 허위 주문 또는 이게 통정 매매 이런 게 전통적인 방법이고, 올릴 때는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10단계 있잖아요. 물량이 주식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주식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5단계 있다가 이제 10단계로 물량이 다 이게 주문을 미리 내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7,000원이다. 7,000원이면 7,100원에 뭐 몇 주 팔고 7,200원에 몇 주 내놨고 7,300원에 몇 주 쭉 있잖아요. 이걸 사고 팔고 하면서 이게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근데 이거 한 번에 7,000원인데 7,100원에 살 수가 있는데 한 번에 7,500원에 주문 내가 싹 쓸어가 버렸다, 물량을. 그럼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주가 조작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 근데 카카오 측에서는 야, 우리가 한 번에 100주씩 사는데 앞에 60주 있고 10주 있고 하니까 단가 그냥 100주 내다 보니까 100주가 된 거지. 이게 무슨 주가 조작 방법이냐. 그러니까 매매 패턴이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 이게 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목적과 방법이 다 다툼이 있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거기에 또 같이 이제 지분을 미리 산 투자사가 있거든요. 미리 지분을 한 5% 사놨던 그 투자사가 따로 있는데, 과연 이게 그 투자사하고 카카오가 사전에 그 다 짜고 공모를 한 거냐? 아니면 이게 그 투자사도 그냥 투자 목적으로 샀느냐? 이게 그 원아시아 투자사가 있는데요. 이쪽하고 이게 과연 공범이냐 아니냐. 실제 원아시아 이것도 이게 그 투자사인데, 이게 그 과연 원아시아 파트너스 하고 이게 공범이냐 아니냐. 카카오하고 이런 게 증거 관계나 문자나 뭐 여러 개 또 정언들이 많이 나오고, 재판이 38번 했으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이런 재판인데요. 저도 주가 조작 제가 변호나 재판을 여러 건 해봤거든요. 그 김건희 회사 도이치모터 이거 주가 조작 아닙니다. 이 계좌 빌려주 이런 거 아니에요. 그 1인 매매는 주가 조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제가 여러 데 기사나 또 이게 판례나 여러 자료를 봤을 때 제 느낌은요. 이게 대거 무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제가 한테 한 표를 던진다면 5대5인데 5대5에서 한 표를 던진다면 저는 이제 그 무죄 쪽에 던지고 싶어요. 무죄 쪽에. 좀 이게 검찰이 무리한 기소도 많이 하거든요. 무리한 기소도. 왜? 아니, 그때 서로 인수하려고 지분 경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모을 수가 있잖아. 그 목적이. 사모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주문을 하다 보면 또 이게 몇 단계 올라가 살 수도 있는 거죠.
또 이게 뭐 급하게 팔고 시장가로 던지는 사람도 있고, 시장가로 던지면 뭐 그런 게 무조건 체결되는 거예요. 그냥 시장가로 만주 사겠다면 그냥 호가에 관계없이 만주가 체결되는 건데, 시장가 아니더라도 이게 두세 단계 위에 샀다 해서 그게 주가 조작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기에 그때 대부분 이미 12만 원이 넘어가가지고 하이브 인수가 어렵다고 봤거든요.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정황이나 모든 걸 보면 저는 무죄 쪽으로 한 표를 던지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요즘 카카오가 좀 시끄러워요. 하참 이게 그 다음 카카오가 친중이고 뭐 중국 있잖아, 중국. 완전히 중국 놀이터가 됐어요. 재밌는 게 옛날에 제가 데일리안에요. 데일리안에 칼럼을 서정욱의 전복 후계, 역사적인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후세에 경계한다. 전복 후계, 고정 칼럼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데일리안에 칼럼을 쓰면 네이버에도 이게 올라오고요. 다음에도 올라옵니다. 네이버가 다음에 다 올라왔단 말이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칼럼이. 그런데 댓글을 보면요. 네이버에서는 댓글이, 좋은 댓글이 한 90% 나와요. 그런데 다음에 갔더니 전부 서정욱이 나쁜 놈, 저 무식한 놈, 아무것도 모르는 게 뭐 그것은 욕하는 게요. 90%예요. 욕하는 게. 그래서 이게 다음이, 야, 좌파 소굴이구나. 네이버에 비하면. 뭐 네이버라고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제가, 제 인식은 그래요. 다음은 좌파 소굴이구나. 근데 우리가 법적 분석은 냉정해야 되잖아. 다음이 뭐, 카카오가 요즘 뭐, 헛발질하고 막 피곤하게 막 개편한다고 이렇게 난리치가 우리 카톡 쓰기만 더 불편하고 뭐 이상하잖아요. 실제 쓰는 게 그 불만이 많아요. 그 기술자가, 자기도 그래, 카카오 그 기술자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 위에서 시기가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또 보니까 정신하잖아. 정신하가 정신이 나갔나. 이 대표이사가 여성 이름이 정신하야.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 뭐 저런 문제, 친중 문제, 여러 가지 좌파 문제,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주가 조작이라는 법적 분석만 해보면 저는 무죄의 한 표를 던져주는데, 근데 이게 유죄가 되면요. 이게 유죄가 되면 혼자 엄청난 거죠. 1000억대 주가 조작이 되면 이게 엄청난 파문이 불 겁니다. 이번에 그 DI 동일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방직회사고 DI 동일. 이런 이제 옛날에 오래된 상장사인데요. 거기에 막 병원장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 학원 재벌들이 한 1000억대 주가 조작해가지고 폐가망신 1월로요. 1월로 이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주가 조작하면 뭐 폐가망신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 잘한 것 같아요. 주가 조작하면 폐가망신 해야죠. 근데 과연 이게 김범수가 폐가망신 할까? 더군다나 15년 구형받았다. 주가 조작 인정되면 최소 10년 가까이 놓을 거다. 10년, 7, 8년.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